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역사적으로 대폭락장 이렇게 대응한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제가 최근에 이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뭐 제가 이런 지금 뭐 미친 소리 같겠지만 코스피는 5천을 갈 겁니다 라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딱 여기까지 빠지면 저는 전재산 투자할 겁니다 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영상들도 안 보신 분들은 해당 영상도 참고하시면 아마 앞으로 시장 대응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니까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은 좀 참고해 보시고 또 추가적인 이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참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할 거예요. 오늘 시장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0% 가까이가 밀려주면서 10% 이상 밀려주면서 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답답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오늘 같은 시장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좀 기분 좋게 주워 담았는데 여러분들은 뭐 많이 힘들어할 만도 하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게 힘들어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뭐냐고 하면은 제가 아까 앞서도 말했다시피 뭐라고 했습니까? 이 역사적으로라 했잖아요. 지금까지 서킷 브레이커라는 것이 걸렸을 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서킷 브레이커라는 게 말 그대로 이 낙폭이 엄청나게 커져야지만 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서킷 브레이커가 역사적으로 뭐 엄청 자주 등장했던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의 역사를 본다라고 하면요. 이 서킷 브레이커가 지금까지 딱 4번이 나왔어요. 4번이 나왔는데 자 2001년도에 뭐 미 9.11 테러는 여러분들 아실 거고 또 2020년도에 3월 13일 코로나 이제 팬데믹도 아실 거예요. 아마 이 2000년대를 많은 분들이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건데 근데 이때는 뭐 미 증시 하락이다 뭐 유가 급등이다 뭐 블랙팔 뭐 이런 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2000년대를 많은 분들이 착각하신 게 이건 사실은 뭐 이렇게 서킷 브레이커가 걸렸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때는 이제 뭐예요? 2000년도에 닷컴 버블이라서 닷컴 버블. 닷컴 버블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지금 뭐다? 4월달, 9월달 이때는 뭐가 되었냐고 하면은 아까 닷컴 버블이로서 증시를 최고점 찍었을 때요. 그러니까 닷컴 버블이 무너지면서 시장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상 2000년대 서킷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서킷은 이건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보면 알지만 코스닥 기준으로 500포인트에 있던 거를 갑자기 이걸 5배를 끌어올려놓고 뭐야 이 그 닷컴 버블 뭐 아무것도 아니었네 IT 아무것도 아니었네 하면서 갑자기 딱 무너졌던 거기 때문에 사실 이 2000년도에 이 서킷 걸린 거는 뭐 우리가 그 버블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2000년대 닷컴 버블 뭐 서킷 이후에 증시가 올라갈 거다 이거는 사실 기대할 수 하나도 없었던 부분이고 중요한 건 아까 했다시피 2001년도에 아까 뭐라 했죠? 9.11 테러를 했던 거죠. 자 코스피 시장 보면은 9.11 테러 9월달 이때 터지죠. 이때 터져서 증시가 무너졌어요. 서킷이 이때 나와주면서 뭐 했다? 서킷 이후에 증시는 단기간에 거의 2배 정도는 다시 끌어올려놨다라는 거예요. 2배 정도. 자, 그리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 자, 코로나 팬데믹 때도 보면은, 자, 우리가 이때 서킷 걸렸어요. 서킷 이때 걸리고 나서 뭐 했다? 증시는 또 단기적으로 2배 정도가 끌어올려졌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서킷이 딱 4번 걸렸는데, 처음에 나왔던 2번은 어차피 닷컴 버블이 무너지는 과정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서 증시가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뭐 이야기한 건 어려웠지만 뭐였다? 9.11 테러도 단기였고요. 9.11 테러도 단기적인 악재였죠. 악재였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도 뭐예요?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기 침체라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리스크를 가지고 나타나는 악재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IT 버블은 뭐 이게 뭐 단기적인 악재라고 할 수 없는 거고. 그럼 지금 시장 역시 뭐예요? 지금 시장도 실업률 증가에 따른 경기 침체에 따른 단기적인 뭐다? 단기적인 악재로서 서킷이 걸려버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시장 어차피 다시 반등할 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굳이 지금 시장 내가 무서워서 손절친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버티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버티면은 분명히 지금 뭐 힘들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실 저는 이거를 그냥 뭐 해프닝? 분명히 지금 나중에 보면 이 코로나 이때도 살려주세요 했지만 해프닝으로서 끝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많은 분들이 뭐 말도 안 되네, 그러니까 아이 강태홍 전문가 뭐 아무것도 모르네, 미국 경제는 아냐, 미국 시장이랑 우리나라 시장이랑 똑같냐 하면서 뭐 우리나라 차 타고 얘기한다는데 다르죠.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 시장이 이만큼 빠지는데 우리나라 이만큼 빠졌어요. 애초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미국 시장을 보고 대응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시장은 늘 그랬습니다. 미국 시장은 마른 커플링이라고 하면서 맨날 자기 혼자 뭐예요? 자기 혼자 잘 가고 있죠. 우리나라는 언제 잘 갔어요? 우리나라 늘 뭐였다? 박스피였다라는 거죠. 박스피. 그래서 지금도 보면 말도 안 되는 낙폭이 이렇게 나타나 준 거고, 이런 낙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다시 한번 뭐 할 수 있다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서킷이라는 이 서킷 이후에 국내 증시가 꾸준하게 올라갔던 걸 경험상 역사적으로 대입해 본다고 하면은 역시나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고 있고, 특히나 오늘 보면은 코스피가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무너졌는데 재밌는 게 딱 이 구간, 이 과거 전에 있던 전저점이죠. 전저점에 있는 구간을 밀어버리니까 여기서 꼬리를 달아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꼬리를 달아줬다는 건 어찌됐든지 이게 저가 매수, 반발 매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하방은 지금 이 아래로는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보셔야 돼요. 아래로. 이 하락 자체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하락이면은 이런 저가 매수, 반발 매수 유입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수급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수급. 이 수급이 지금 이제 오늘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외국인이 내다 던졌다는데, 자 보이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 물량 가지고 오늘 코스피가 얼마? 마이너스 10%를 밀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이만큼의 매도 물량이 요 근래 나온 건 오랜만이긴 해요. 원래 나온 건 오랜만이긴 한데, 그래서 과거로 좀 돌아와서 찾아보려고 하니까 이것보다 더 심했던 시절도 있어요. 더 심했던 시절이 언제냐고 하면은 여기 이제 보일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갑자기 3거래일 내내 그냥 외국인이 그냥 완전 던졌던 때, 이때가 언제야? 8월 11일, 12일, 13일이에요. 8월 11, 12, 13. 그러니까 이게 2021년도 8월 달이거든요. 그럼 이때 과연 외국인이 말도 안 되게 던졌는데, 그럼 이때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어땠느냐 보면은, 자 8월 13일에 우리 코스피 지수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8월 13일에 최저가 2%가 안 넘어요. 오늘보다 더 심했지만 2%가 안 넘는데 오늘은 뭐였다? 10%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뭐예요? 제가 아까 이제 저가 매수, 반발 매수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게 시장에서도 지금 뭐다? 말도 안 되는 낙폭이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이게 뭐 경기 침체고 그냥 전 세계 뭐 제3차 세계대전이고 뭐고 그냥 다 떠나가지고 방금 들어왔던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비해서는,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 가지고서는 이런 하락이 나오면 안 되는 하락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런 하락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를 본다고 하면은, 사실은 저는 이것 때문이라 생각해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제 B2 열풍이죠. B2. 그래서 지금 이 B2 열풍, 제가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얘기했지만 신용 물량이 너무나도 많아요. 신용 물량이 많아지면은, 역사적으로 신용 물량이 많아질 때마다 뭐 했다? 국내 증시는 외국인들이 이런 낙폭, 뭐 매도 손절 친다고 하면서 증시를 말도 안 되게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추가적으로 나와줘야 될 게 뭐예요? 앞으로 이제 나와줘야 될 건 반대매매입니다. 반대매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하락이, 오히려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더 큰 상승으로 올라가기 위한, 사실 그래요. 매일 1%씩 밀리는 것보다 오늘처럼 금요일처럼 5% 밀렸다, 10% 이렇게 딱 민다.
단기간에 그냥 반대 매매로 개인들이 다 털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상승이 나와주기 위한 개인들이 시원하게 털고 가기 위한 반대 매매가 아닌가라 저는 좀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시장에서도 예전부터 나왔던 게 반대 매매는 오히려 뭐가 된다? 반대 매매는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아마 내일 시장도 갭으로 밀릴 거예요. 갭으로 밀릴 건데 이 갭으로 밀리는 게 반대 매매 물량 때문에 갭으로 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반대 매매 물량을 먹고 이제 올라오는 타이밍이겠죠. 그래서 오늘 내일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는 신용을 신나게 터는 날이라고 봐야 돼요. 그 신용을 털고 나서 이제 바닥을 잡았을 때가 증시를 다시 상반으로 돌리는 구간이고, 그럼 우리는 오히려 신용을 터는 과정에서는 열심히 버티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처음에 뭐 여러분들 사고 싶었던 종목이 있었는데 못 샀다,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도 될 수 있는 거고요. 특히나 제가 이 앞전에도 뭐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증시가 뭘 기다리고 있냐고 하면은 미국의 말도 안 되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역사적으로 실업률이 몇 %대에 있었다. 실업률이 평균적으로 5에서 6%대에서 놀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 미국이 지금 실업률이 증가해서 다시 4.3% 찍혔다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경기 침체, 뭐 최근에 뭐 3.%대 있다가 4.%대까지 올랐다, 많이 올라온 건 맞아요. 하지만 이거 갖고 경기 말도 안 되는 경기 침체다. 이거는 그냥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은 전 세계적으로 그냥 공포감 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공포감을 조성해놓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증시는 이런 경기 침체의 공포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명분을 만드는 거죠.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생겼기 때문에 연준 같은 경우는 지금 뭘 할 수 있게 됐어요? 빅스텝을 당연하게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빅스텝. 그래서 9월 달엔 빅스텝이 선택 아닌 필수가 나온다. 금리 인하에서. 과거에는 이제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빅스텝을 갖다 때려버렸을 때 말도 안 되게 갑자기 금리 인하라면서 다시 한번 또 증시의 버블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을 확장시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가 됐어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라는 이 명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빅스텝을 한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뭐예요? 이걸 가지고 뭘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빅스텝이란 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빅스텝이 역사적으로 뭐 했다? 제로 금리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빅스텝 그냥 이 0.25%씩 때리다 이게 아니라 맨 처음에 고금리에서 빅스텝으로 바로 때려버린 그 이후에는 제로금리로서의 이 제로금리로 연결됐던 적이 많았습니다. 뭐 많았다 해봐야 딱 2번이겠죠. 그래서 우리 과거에 뭐예요? 그래서 빅스텝 때려버리면서 제로금리가 2009년 이후에 10년도에 유지가 되고요. 빅스텝 때려버리면서 2020년도에 제로금리가 유지가 되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제로금리가 유지됐던 나스닥 같은 경우도,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자 제로금리 빅스텝 때리기 전에 뭐 했다? 그냥 박스였어요. 박스에 갇혀있던 나스닥이 제로금리를 때리자마자 우상향을 합니다. 우상향. 제로금리 때리자마자 또 가파르게 싸버려요. 뉴욕 증시 역시도 제로금리라는 거는 이 증시의 버블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이 모멘텀이 되는데, 역사적으로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연준이 뭘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상황에서 빅스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빅스텝 이후에 따라오는 게 보통의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당연히 빅스텝 이후에 뭐 연준이 뭐 말도 안 되게 0.5, 0.5, 0.5, 0.5, 0.5 하진 않겠죠. 근데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빅스텝 이후에는 제로금리로 연결된 경우가 컸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로금리 가능성까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증시는 미친 버블을 또 만들어내겠죠.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뭐 했다? 우리나라 국내 시장도 빅스텝 이후에는 증시가 단기간에 몇 배? 2배. 빅스텝 이후에는 증시가 단기간에 2배.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제로금리, 연준의 지금 다가올 빅스텝 정책은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고, 저는 오히려 이 빅스텝이라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한다? 의도적으로 경기 침체라는 걸 부각시켜서 빅스텝의 명분을 쌓고 있는 게 아닌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분명히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게,
시장이 불안할 때는 오히려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얘기했죠. 워렌 버핏도 뭐라 했습니까?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경제 대공황 시대, 2차 세계대전, 쿠바 미사일 위기, 9.11 테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팬데믹 등에 오히려 워렌 버핏이 이런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악재가 있을 때마다 뭐 했다? 샀다라는 거예요. 공포에 투자했던 사람은 돈을 벌었고요. 부자가 됐고요. 이때 손절쳤던 사람은 돈을 잃었어요. 우리 당장 2020년도 코로나 때 증시 이렇게 무너질 때 이 당시에 손절했던 사람은 평생에 그냥 이때 손절했던 사람 평생에 한이 될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지금 탈까고 여기서 탔더니 다시 무너졌잖아요. 증시는 뭐다? 빠질 때가 기회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지금이 어차피 바닥은 정해져 있어요. 바닥이 정해져 있는데 뭐가 불안합니까? 2000포인트라는 바닥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래로 빠진다? 그냥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망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망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 지금 주식 이거 팔아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팔았어요? 뭐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2000포인트 아래로 이제 다시 들어온다? 그냥 세계가 망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다 같이 거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냥 죽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지금 오히려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보수적으로 이거 손절치고 한다 해봐야 여기서 바닥을 못 잡으면은 바닥을 잡아주면 여러분들 계좌는 말도 안 되게 레벨업이 되면서 부자가 될 수 있겠지만 이거 무너지면은 여러분들 현금 보유해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뭐 해야 돼요? 오히려 그냥 지금 시장을 기회로 잡아야 돼요. 그리고 IMF도 그렇고 리먼도 그렇고 그때를 즐겼던 사람은 다 부자가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버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신용이 아닌 이상은 손절을 하라 해도 못하잖아요.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60% 죽어도 1년, 2년 손절 안 하던 사람들이 이거 하락 보여준다고 손절한다? 저는 말도 안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버티면 분명히 부자가 될 수 있다. 지금 시장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버티기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내가 이런 주식에 대한 또 다양한 자료 정보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하단 영상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어플을 다운받으실 수 있고 그게 아니면 텔레그램방 링크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함께 저와 함께 으쌰으쌰 이 힘든 시장 잘 버텨가 보실 분들은 하단 링크도 클릭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용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